첫 번째, 이렇게까지 극강의 스쿼드가 있지만 엄청난 로테이션을 결승까지 돌린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베스트 11. 우리도 우리의 베스트 11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잘하면 오케이고 못하면 욕먹는 엄청난 결정. 홍현석을 주전에서 제외하고 서령호를 주전에서 제외한 결승전이다? 이거 대담한 거예요. 흔히 이렇게 했을 때 지게 되면 욕먹는 게 있죠. 명장병이었다. 허나 결국에는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거고, 마지막에 이강인이 우측윙을 활용한 것도 대단한 거고. 일단은 황선홍호가 잘한 부분과 신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가지로 나눴어요. 5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엄청났던 로테이션과 멤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대회 내내 놀라웠고 신기했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왜 신기했냐면, 황선홍 감독님께서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시간이 부족하고 합을 맞출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하고 합을 맞출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본선이라든가 예선전이라든가 이런 무대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호흡을 맞추게 하고 합을 맞추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도 뭐 기성용 선수라든가 구자철 선수, 이청용 선수가 셋이 나왔던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드컵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같이 뛸 멤버들이 꾸준히 연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스쿼드가 극강의 스쿼드라는 걸 알고 계셨던 황 감독님은 정말 타이트한 일정들에서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감독으로서 이런 부분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돌리고 싶습니다. 로테를 쉽게 돌릴 만큼 선수 퀄이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감독으로서 아무리 선수 퀄이 좋아도 로테를 실질적으로 대회에서 다 끝까지 이렇게 결승전까지 로테를 돌리면서 우승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났던 로테이션과 멤버 활용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베스트 11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의 베스트 11을 모르듯이 상대도 우리의 베스트 11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우리도 우리의 베스트 라인업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 라인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게 된다면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뭘 할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베스트 라인업이 뭔지 정확히 안 상태에서 상대방들이 우리를 분석했더라도 그 분석한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전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나가서 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광주FC를 보거나 뭐 이런 팀들을 보더라도 광주가 어떤 축구를 할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베스트 11 때문에 상대도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고, 그 부분 쪽으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베스트 11은 황 감독님의 완벽한 플랜이었다.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승을 못했더라면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베스트 11을 모르는 부분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령우 선수가 주전으로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어느 누가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데려온 풀백 선수가 결승전에서 선발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서령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결승전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황선홍 우승에서 세탁된 거야, 문도구. 은근히 까는 거 아닌가요? 문도구 이제 황까지 마서 아직 콘텐츠 시작밖에 안 했어. 좀 다 듣고 좀 얘기해. 뭘 내가 지금 이제 막 콘텐츠를 시작했는데 좀 기다려봐. 이제 막 시작했잖아. 내가 깔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홍현석도 여러분들 선발로 안 나왔잖아요, 결승전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베스트 11이 결과론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잘하면 오케이지만 못했을 경우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대담한 결정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여러분들 일본에게 3대0 패배를 당했던 황선홍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고재현을 수미에 쓰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고재현 선수를 수미에 썼었고,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이 시작할 때도 정말 잘하고 있던 그 고재현 선수와 김봉주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천성훈을 데려가지 않으면서 큰 비판대에 올랐었던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비판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면 오케이, 못하면 욕먹는 대담한 결정이다라는 게 이런 거겠죠. 결과론적으로 데려왔던 안재준 선수와 박재홍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이번 아시안게임 우승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오신 감독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담한 결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더는 결승전에서 와일드카드 서령호를 제외하고 뛰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황 감독님이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감독님이라면 솔직히 황재원 혹은 박규현보다는 서령호 카드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롯데를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승전에서 와일드카드 풀백,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로 뽑은 선수를 안 내보냈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어쩔 수 없이 서령호를 와일드카드로 데려왔으면 전 결승전에 뛰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였어도, 제가 감독이었어도 서령호 카드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결승전에서 어쨌든 간에 박규현 선수와 황재원 선수를 투입시켰는데 이 두 선수가 너무 잘했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결정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대회에서 계속해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현석을 선발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이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강인 우측 윙 활용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거를 제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번 아시안게임 내내 이강인을 윙보다는 공미로 계속 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뛰고 발이 빠른 고용준을 이제 스타팅을 시켜주면서 이강인을 우측 윙으로 뺐다는 이 부분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격이 진행이 되었을 때 공격 지역에서 누군가 공을 소유해주고 누군가 공을 끌어주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을 바라보면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셉셉이에요. 셉셉이가 뭐 결정적인 패스를 많이 넣거나 결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토트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셉셉이가 그 항상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견뎌주고 싸워주고 공을 소유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고 그 벌어졌을 때 그 패스가 결국 일어나면서 메디슨이 활약을 한다든가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저는 정말 잘 소화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에게 공이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공을 소유해주면서 웬만하면 다 지켜내주면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수준급이었고요. 그 사이사이를 고영준 선수가 진짜 잘 빠져나가면서 일본의 이러한 뭔가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웬만한 감독이라면 이강인을 공미에 고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팀에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황 감독님의 이강인 우측 윙 전술은 칭찬할 수밖에 없다. 뭐 결과론적이지만 엄원상이 다쳤기 때문에 이강인이 우측 윙으로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독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고 결승전에서 이강인이 우측 윙에 띄우면서 보여주는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이 역전승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황 감독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이거가 메인이죠. 그래서 문도그가 생각하는 황선홍호의 총 평가는 무엇인가? 이게 저는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도그 황 감독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느냐, 문도그 황 감독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선홍호에 대한 총 평가는 잘했다입니다.
잘했다고 보는 게 맞아. 여러분들 결국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제가 언급한 그 4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솔직히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까지 극강의 스쿼드가 있지만 엄청난 로테이션을 결승까지 돌린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베스트 11. 우리도 우리의 베스트 11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잘하면 오케이고 못하면 욕먹는 엄청난 결정. 홍현석을 주전에서 제외하고 서룡호를 주전에서 제외한 결승전이다? 이거 대담한 거예요. 흔히 이렇게 했을 때 지게 되면 욕먹는 게 있죠. 명장병이었다. 허나 결국에는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거고, 마지막에 이강인이 우측윙을 활용한 것도 대단한 거고. 진짜 속 얘기하기 전에 밑밥 겁나 뿌리네 문더고.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얘기를 하려면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한 걸 또 잘한다고 얘기하면 나한테 뭐라 그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다고 얘기하면 나한테 또 뭐라 그래.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못한 건 또 못했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난 뭘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위에 4가지 부분들을 아무 감독이나 쉽게 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주전급 선수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사실상 대학 선수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건 솔직히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어요. 우승했으면 된 거고 이겼으면 된 거예요. 허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일본 선수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가 안 가야 하는가, 이걸 일단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면제를 위해서 U24 선수들을 맥스로 땡겨서 쓴 부분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허나 이제 미래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미래적으로 일본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U23세 아시안컵을 나갈 거고, 이 선수들이 준비를 해서 올림픽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부러움과 동시에, 군대라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 문제가 걸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나라는 이 21세 애들을 내보내면서 아시안컵과 올림픽을 나갈 선수들을 준비를 시켰을 것인가, 혹은 우리나라가 24세를 맥스로 땡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남기게 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도 저 멤버가 올림픽 멤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죠. 물론 여기에다도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이 더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은 이 선수들로 기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 2가지로 제가 한번 나눴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황 감독님의 운영적인 측면은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허나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전체적으로 가져갔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무리한 전방 압박보다는 균형을 잡아서 4-4-2로 조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대들이 대부분 카운터택을 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2명의 센터백 이한범이랑 박진섭을 남겨놓고 그 앞에 양쪽 풀백들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는 것과 동시에 수비형 미드필드 2명을 쓰면서 결국 상대의 공격은 카운터니 우리가 뒤에 숫자가 많다 보면 그만큼 카운터를 덜 당한다라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황 감독님의 전술이 좋은 축구를 구사했는가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역전승을 만들기도 했고요, 실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술적으로 만족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동건님, 제가 지금 님을 지켜본 결과 이상한 습성을 가진 듯하네요. 예를 들어 어제 송민규가 잘했다고요? 팬들이 비판할 때는 일부러 억가식으로 좋은 점을 말하시는 것 같네요. 마치 자기 발언과 일반인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정우영은 골 넣고 말고 한 게 없다고요? 이 말은 진짜 양심 없지 않나요? 피땀 흘려 뛴 선수에게 그게 할 말일까요? 땡상님, 나 이렇게 싫어하면서 왜 맨날 내 거 구독하고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내가 싫으면 내 거 보지 마.
아니 부탁이야. 아니 나 싫어한다면서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그 아까운 시간을 본인을 위해 쓰세요. 아니 이상한 습성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이쯤 되면 나는 궁금해서 그래. 어? 그럼 송민규가 도대체 뭘 못한 건데 어제? 아니 어제 후반전에 송민규가 들어가서 못한 부분이 뭐야? 우리나라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만 어시스트를 해야지만 스탯을 쌓아야지만 잘하는 겁니까? 어제 경기력 봐봐. 이강인이 잘했나요? 정우영 선수가 잘했나요? 경기력적인 부분에선 이강인이 잘했죠. 허나 경기를 결과론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정우영 선수 때문이죠. 정우영 선수가 득점을 잘해줬어요 이번 대회에. 근데 득점을 한 부분 빼고 이번 대회에서 정우영의 활약이 미쳤다라고 보기 부분 있었어요? 없었어. 많이 없었어. 막 정우영 선수가 1대1을 막 확 미친듯이 제끼고 나가면서 막 경기 운영을 했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정우영이 득점력이 없었으면 이번 대회를 우승할 수 있었냐 없었냐? 없었어.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잘했다라는 거야. 나는 지난 월드컵에 나갈 때 정우영 선수를 칭찬했어. 이번 대회에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 허나 득점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잘한 거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전술적으로 만족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대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뎁스. 이 뎁스라는 건 이제 크기겠죠. 어떻게 보면 넓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체급 차이는 상대팀 선수들과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벤치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선발로 나가는 선수들이 그 다음에 벤치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해외파 출신의 선수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뭐 변방리그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벤치에서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기량적으로 떨어지는 우즈벡, 일본을 상대로 냉정하게 전술적으로 우리가 압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예시로는 어제 토트넘 경기가 전 진짜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게 1대0으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꾸역승을 했지만 전반전에 토트넘의 루턴을 가둬놓고 진짜 두들겨 패는 경기를 혹시 보셨나요? 득점이 이어지지는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득점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진짜 경기력이 뭔지를 느낄 수 있게 보여준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엔제, 포스테쿨루의 축구.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가진 스쿼드는 맨시티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맨시티 스쿼드를 가지고 물론 대승들을 했지만 압도적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 해축하고 비교를 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잘하는 데랑 비교를 해야지 못하는 데랑 비교합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월드컵 목표가 16강인 거야. 맨날 못하는데 왜 맨날 해축이랑 비교하냐. 그럼 해축이랑 비교하고 잘하는 데랑 비교를 해야지. 왜 맨날 우리랑 비슷한 데랑만 비교를 하냐는 거야. 진짜 내게 보기 싫으면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봐달라고 구걸 안 해요. 시청자 적어도 되고요. 그냥 제 의견과 틀리시더라도 제 의견이 틀린 것도 문동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과 또 저와 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진짜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돼요. 굳이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우승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 멤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황 감독님의 전망, 어쨌든 간에 우승을 하신 이 황 감독님의 전망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번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천성훈을 뽑지 않은 게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언덕의 최강자 조영욱으로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이번 대회에서는 저도 시작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멤버 차이 때문에 조별리그가 시작한 이후로 저도 했던 얘기가 결국 멤버 차이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승은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승을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해낸 황 감독님은 잘했고 칭찬을 해야 하지만 이번 우승이 황 감독님의 시험대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황 감독님의 진정한 시험대는 만약에 결승전에서 졌더라도 황 감독님의 진정한 시험대는 다가오는 U23세 아시안컵에서 3위 안에 들어서 올림픽 자동 출전권, 진출권을 획득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황 감독님의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다면 올림픽까지 황 감독님이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좋은 운영을 보여주셨고
우승을 해내셨죠. 어제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전을 했을 때도 그렇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코칭 스태프랑 황 감독님이 이제 진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껴안고 다 같이 강강술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도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저는 황 감독님을 전술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저는 황 감독님을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황 감독님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대회 동안 큰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 쭉 가는 게 전 쉽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이걸 견뎌내면서 쭉 가셔서 우승까지 만들어냈던 모습은 너무나도 대단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멋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수들이랑 코칭 스태프 진짜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총평가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이 채널은 누군가를 빨기 위해서, 이 채널은 국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채널이 아니라 이 채널은 어디까지나 문도그가 생각하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굴 비판하는지 뭘 누가 누굴 비판해. 문도그가 황 감독님의 전술적인 부분을 비판한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총평을 마치도록 하고요. 신기한 게 여러분들 진짜 한 가지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내가 황 감독님이 그 서령우 안 쓴 결정 대단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문도구도 예상 라인업에 서령우를 안 넣었었네. 아니 문도구도 예상 라인업에 서령우를 안 넣었었어.